2부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공론화 현황과 개선 과제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통합 및 공론화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11월 대구시장의 제안과 12월 경북도지사의 추진 의지 표명이 있었고, 20년 올해 9월 21일 날 공론화위원회가 출범되면서 공론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공론화 관련 논의는 위원회 구성과 함께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점인데, 일반적으로는 공론화위원회 구성은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내용이 도출되는 것이어야 되는데, 공론화위원회를 먼저 출범시켰다라고 하는 점에서 특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일정. 공론화 추진위원회가 9월에 구성됐고 시민의견 수렴 과정에 있습니다. 공론화는 2021년 6월 시도민 주민투표를 실시합니다. 행정통합 찬반에 관한 주민투표입니다. 이 결정을 바탕으로 2021년 9월 정기국회에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 관련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이후 2022년 7월 지방선거에서 초대 통합정부의 장을 선출하고 대구 경북 통합지방정부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론화 일정 역시 의제의 성격과 내용에 의해서 결정돼야 할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공공기관에서 먼저 이렇게 공론화 일정을 정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학계, 재계, 시민단체 등 30명의 오피니언 리더를 중심으로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공론화위원회 본회의, 분과회의 등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추진 로드맵을 작성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향후 워크숍이나 원탁회의 등을 통해서 시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황과 관련해서 제기된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현황은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방안, 공론화위원회 구성 운영 관련된 이견이 표출되고 있고, 지자체, 시민사회, 공공기관, 의회 등 집단 내 집단 간 견해차가 발생해서 갈등이 표출되고 심화되는 상황, 시, 군, 주민 등은 정보 부족 등으로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기된 의견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론화위원회가 공공기관의 행정통합이란 목적 수행을 위한 추진기구, 자문기구이다 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공론화위원회가 행정통합 찬성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어서 공정성과 균형감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행정통합 여부라는 핵심 의제가 빠져 있다는 것이죠. 즉, 통합을 전제하고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방법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네 번째로는 논의 순서, 논의 기간, 주민투표 등 공론화 프로세스가 일방적으로 결정돼서 추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민 의견 수렴 없이 공론화 의제가 좁게 있고, 공론화 사안과 무관한 공론화 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즉, 공론화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공론화 의제를 통해서 기간이 결정돼야 되는 것인데, 공론화 기간이 먼저 정해져 있죠. 그 다음에 의사결정 방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론화를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의 결과, 주민투표 방식이라든지 다양한 수기성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데, 주민투표를 벌써 의사결정 방식으로 결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주민투표가 실제로 실현 가능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투표 관련해서 시민사회로부터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요. 행정통합 관련 주민투표 실시 여부는 지자체 장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결정해야 될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주민투표가 실제로 실현 가능하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또한 주민투표 참여가 저조할 경우에 소수가 과대대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선호투표이기 때문에 주민투표 과정에서 찬반 양돈으로 갈라져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고, 또 수기 과정을 통한 의사결정과 주민투표 결과가 달라져서 서로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점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섯째, 논의 과정에 의회가 소외되어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행정통합은 시도민 삶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고, 수많은 제도 변경이 필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민의의 전당인 의회가 배제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의제에 대한 부정, 공론화 취지에 맞지 않는 태도라는 등의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성공적 공론화를 위한 몇 가지 제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적 사안이라고 모두 공론화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공론화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공론화 결과는 오히려 국민 또는 지역사회 갈등의 원인이 된 적도 적지 않습니다. 공론화는 해당 정책의 결정뿐만 아니라 갈등 해소와 사회통합, 주민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 제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론화 제안자의 중립성과 공정성 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안자의 중립성과 공정성 유지는 공론화 성공의 관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안자인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의 공정성 유지와 무간섭 원칙 천명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핵심 당사자 간 상호 이해와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공론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어야 되죠. 그런데 공론화를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문제와 관련된 핵심 당사자들, 찬반이든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들 간에 모여서 이 이후에 공론화를 어떻게 진행시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서부 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경남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우선 추진하려고 하는 측과 반대하려고 하는 측이 서로 만나서 이 공론화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론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핵심 당사자 간 공론화 대상, 목표, 방식, 논의 결과의 효력 등에 관해서 사전 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핵심적인 당사자와 공론화 방안에 대해서 전제 없는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전 준비와 창의적 설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공적 공론화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전 합의와 함께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공론화 설계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핵심 당사자 간의 사전 합의와 공론화 과정에 대한 설계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해당 사안을 둘러싼 현황을 파악하고 성공적인 공론화 방향과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해당 사안의 성격과 갈등 구조를 고려해서 사회통합적인 설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용역사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해당 지역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이 논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고요. 공론조사 방식을 많이 얘기하는데, 공론조사 방식은 특별한 조건에서 굉장히 제한적인 의미를 갖고 실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갈등 사안인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여론조사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론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기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여론조사 방식의 하나인 주민투표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론화위원회에는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점을 정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공론화위원회가 관리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주로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전 과정을 총괄 운영하는 실질적인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공론화 전 과정에 관해서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공론화위원회는 용역회사를 시켜서 가지고 오는 내용을 그냥 심의의결하는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실질적인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공론화위원회라면 그 공론화위원회가 공론화 전 과정을 총괄 운영하고 또 공론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정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랜 동안 수직적 위계문화와 행정중심의 권위주의 통치를 겪으면서 우리는 공론장을 통한 의사결정에 대단히 미숙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자치와 자율, 삶의 문제에 기반한 논의, 아래로부터의 공론장 형성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그런 권위주의적이고 일방적인 것으로부터 스스로 함께 모여서 논의하고 그리고 결정해가는 그런 수기민주주의, 생활민주주의로 전환해가는 그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 공론화 과정을 보면 현재 진행과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한계가 노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구 경북 시민의 입장, 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행정통합 공론화는 역시 그 시도민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아래로부터의 공론장, 자율과 자치에 기반한 공론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번 행정통합 공론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공론화가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시민은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가 등등 우리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공론화가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문제 제기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참여와 적극적인 그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공론화의 원칙, 대구 행정통합 공론 관련된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우리들의 태도까지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